자,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. SK 하이닉스가 이제 30만 원을 넘었다가 이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좀 크게 받았죠. 그러다가 이제 어제 오늘 소폭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과연 SK 하이닉스 정말 위기인가?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주고리즘의 강호진입니다. 자, 이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HBM 가격 하락 우려, 경쟁 심화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,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,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SK 하이닉스 8%의 폭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죠. 자,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극과 극 투자 의견에 SK 하이닉스 투자자 혼란을 겪고 있다.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공매도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탄력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,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SK 하이닉스 여전히 투자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할 거로 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보고 좀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,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HBM 관련돼서 시장 연 30%의 성장을 전망한다, AI 수요가 이끈다 라는 얘기가 최근에 또 나오기도 했죠. 그래서 이 최준용 SK 하이닉스 부사장이 이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AI 수요가 지금 매우 강력하고 확고하다,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시장 연평균 30% 성장이 이뤄질 것이다. 그게 언제까지? 2030년까지. 그래서 5년간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보자면은, 우선 HBM 총 수요는 내년에도 충분히 성장한다. 그래서 최근에 파이가 이제 좀 줄어들 것이다.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파이가 줄어든다, 마켓쉐어가 줄어든다라는 부분인데, 근데 우리가 이게 단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파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. 더 큰 파이가 생긴다면은 일부 가져가는 마켓쉐어가 줄어들더라도 그 양은,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HBM 총 수요가 290억 기가바이트 수준으로 올해 190억 기가바이트 대비해서 약 53%의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말해 절대적인 이 파이의 크기가 늘어난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 매출도 내년에 충분히 성장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표면적인 시장 점유율은 올해 64%에서 55% 수준으로 하락은 한다. 자,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이의 크기, 그래서 이 공급량, 출하량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대략적으로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에서는 어쨌거나 파이 마켓쉐어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이 절대적인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크게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다음 내년 HBM 수요 분배 과정을 좀 보게 되면은 어떻게 좀 분배가 될 것인가. 앞으로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이 HBM의 마켓쉐어를 일부 가져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그런데 현재 총 수요가 한 190억 기가바이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, 현재 64%에서 이제 55%. 근데 이 구간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엔비디아 향이죠. 엔비디아 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140억 기가바이트에서 이제 100억 기가바이트를 하이닉스가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까지는 71% 정도를 차지를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,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63%로 줄어들기는 합니다.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향 수요를 좀 보더라도 SK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게 100억 기가바이트, 근데 이제 내년에는 120억 기가바이트입니다. 그래서 이 절대적인 양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,
보시면 되겠고, 근데 이제 엔비디아 향만 보더라도 늘어납니다. 근데 이제 총 수요가 사실 중요하겠죠. 그래서 122억 기가바이트에서 160억 기가바이트까지도 늘어난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절대적인 양이 늘어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.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당장 이 마켓 쉐어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. 그리고 여전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예정인데, 자,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생산 캐파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,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SK하이닉스가 유사한 생산 능력을 좀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. 자, 그런데 아직까지는 증명이 안 된 상황이죠. 그래서 HBM3E라든지 뭐 엔비디아 향 공급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뭔가 지금 판단하기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,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실제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그런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?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40% 미만의 생산 능력을 좀 가지고 있다. 그 다음에 원가나 양산성, 아무래도 생산 캐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가라든지 이 생산 이 단가가 좀 내려갈 수가 있겠죠.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.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고, 자, 그리고 내년 이제 HBM 수급 환경에 대한 부분 좀 보도록 할 텐데, 이제 HBM4가 나올 예정입니다. 근데 여전히 좀 타이트할 것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HBM3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재고 물량도 있고 이제 경쟁 심화로 인해서 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, HBM4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이제 칩 생산 업체에서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지연이 되지 않는다. 그래서 이제 루빈이 되겠죠.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지 않는다면은 내년에 HBM4에 대한 수요가 130억 기가바이트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럼 아까 봤을 때 올해 총 수요가 122억 기가바이트였어요.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거죠. HBM4만 보더라도.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. 자, 그래서 이런 고객사양 HBM 제품 인증이 모두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면은 이 생산량 140억 기가바이트 내외가 될 것이다.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좀 단단하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SK하이닉스 그리고 HBM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아직 HBM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켓쉐어가 조금 떨어질지언정,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질지언정 여전히 SK하이닉스가 가져가는 파이의 크기가 훨씬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걱정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, 이런 뭐 제품 지연이라든지 혹은 HBM의 가격의 뭐 폭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기우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 뭐 차트를 잠깐 한번 보자면은 지금 뭐 26만원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, 사실 26만원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들만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뭐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고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, 우리는 계속 이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HBM4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위에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고,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 부분을, 앞으로의 가치를 좀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SK하이닉스와 HBM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.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,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긴 관점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